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양시청에서 지난 며칠인가요? 12월 2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조합원님들이 상당히 오셨고 그때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사실 그때 촬영했던 내용이 좀 중간부터 촬영이 돼서 오늘 간단히 다시 좀 촬영을 해서 그때 설명드린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2016년도에 관리처분을 한번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해야 되고 과연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조합원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지난번 관리처분도 그렇고 이번 관리처분이 이제 변경이 되면 최종일 텐데 이번 관리처분 계획의 각 항목별 사업비는 그동안에 조합이 계약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조합원들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또 제가 안양 지역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덕현 지역의 사업비하고 호원 지구의 사업비를 제가 설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덕현은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9월 30일 날 해임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12월 9일자로 임원 선임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설명하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조합 측에서 해임총회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부 기각을 당했고 효력정지를 다투는 소송이 기각을 당했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9일날 총회, 임원 선임하고자 하는 그 총회에 대해서 개최금지 신청했던 것도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호원지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비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조합 측은 물론 비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한테 욕먹을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비난을 한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번에 아마 세 번째로 우리 비산 이동 재건축도 만약에 저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비난하는 사람은 진정 조합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도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욕을 하는 분은 하더라도 저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아마 질타를 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국토부가 잘 또 내용을 몰라서 심지어 주무부서인데 내용을 몰라서 또 그나마 정보가 가장 뛰어난 게 우리 경찰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경찰 정보과에서도 아마 이 분야의 구조적인 비리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 위에 보고도 하고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비리들이 좀 시정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는 최초로 그나마 덕현지구가 12월 9일 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임원 선임총회가 돼서 그런 문제점들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난번에 비교표를 어느 조합원이 만들어 주셨길래 이걸 보고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계약서를 직접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분야는 항상 비슷합니다. 첫째는 과연 사업비가 인상됐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비면 그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는 과연 내 부담이 그 공사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내가 의결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냥 OS가 들이민다고 해서 무조건 찍을 일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불이익인지 이익인지도 모르고 또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만 저는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찍겠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유의지를 꺾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참고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에 땅 한 평을 사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조합원들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우선 건축공사비, 가장 중요한 건축시설공사비가 지난 관점 때 2,535억에서 약 2,549억으로 약 414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일단 414억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안건이 만약에 통과되면 여러분은 개인별로 얼마를 부담하느냐면, 여러분의 종전자산이 1,2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늘어나는 금액이 414억입니다. 14억. 그러면 414억이 1228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이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의 변동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414 나누기 1228 그러면 33.71%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안건이 통과되고 다른 요소를 다 그대로 고정 변수로 놔뒀을 때 지난번 관리처분 계획에서 고정 변수로 놔뒀을 때 이 공사 계약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33.7% 그러니까 종전재산 평가액이 1억인 사람은 3,37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억인 사람은 6,74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재산의 종전 가치에서 내 재산이 33.7%가 평가 하락된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이 이게 바로 비례율의 33. 다른 요소를 고정 변수로 놔뒀을 때 비례율의 33.7%의 하락 요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찍을 때는 내 종전 재산이 얼마였더라라고 해서 요게 찬성하면 요만큼 내가 평가가 잘해야 될 텐데 그래도 찬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물론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하고 각자가 결정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난번에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로 따지면 429만 7천 원이라고 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429만, 약 430만 원이네. 430이었는데, 이번에 499만 8천 원. 그러면 500만 원에서 8천 원이니까요. 500만 원에서 2천 원 빠진 겁니다. 무슨 광어 9,900원 이것도 아니고 500만 원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안양 지역에서는 일단 신기록이 맞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공사비들을 시공사들이 많이 올려서 430만 원대로 대부분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종전에도 여러분이 이미 430만 원대까지는 끌어올려놓은 상태였고 그런데 이번에 500으로 안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사비를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물론 여러분이 시공사 뭐 어디라고 컨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수주전이 붙었던 은행 주금 같은 데서 여러분의 시공사의 한 부분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약 430여만 원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그러고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비 인상 조건 없음이라는 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착공이 또 할 때가 됐는데 500으로 올린다. 그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품질이 좋은 주택을 짓길래 500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꼭 판단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골조 비용이 공사비의 상승 요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장재를 어떻게 고급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내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공사비 40% 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찾아보시죠. 시행규칙 제14조가 시행규칙입니다. 14조가 변경이 돼서 착공신고 시에는 마감 자재를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뭐 수성 페인트 뭐 이렇게 마감을 벽을 수성 페인트로 칠하게 돼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만 표기했으면 됐던 것을 자 수성 페인트가 회사명은 뭐고 모델 남바는 뭐고 그러면 색깔을 알 수 있겠죠. 그 모델 남바 그 회사에 물어보면 그 다음에 3회 더 칠 3번을 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벽지 그러면 무슨 회사에 모델 넘버 몇 번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그걸 보면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이 탄생하겠구나라는 품질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감재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자 이번에 다시 이건 변경된다 올라온 총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는지 아니요. 거실 주방은 강마루가 한두 개인가요? 어느 회사에 무슨 제품을 강마루를 시공하겠다는 것인지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보십시오. 거실 주방 현관의 벽지 국산 고급 친환경 벽지가 도대체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는 대신에 바닥은 타일은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류가 몇 가지라. 여기는 국산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자, 타일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마감재라고 해놓고 비용이 500만 원 올라가는데 500만 원짜리 품질의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평당 얼마를 안양에서 받으려고 어떤 고급 자재를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이 올라가며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올려야 될 만큼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 전혀 이번 관리처분청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웬만한 지역도 500만 원 찍은 데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군데 강남 쪽에 있긴 비슷하게 접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안양에서 그나마 지금 500에 가까이 접근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33.7%에 대해 같이 하락하려면 물론 보지 말고 그냥 묻지마 지금까지 했듯이 그렇게 했듯이 찍으면 될 텐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공사 계약 여기는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계약서에는 주된 내용 여러분 딱 보시면 알지만 주요 마감재 항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거를 모르니까 변경도 이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이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페인트도 심지어 무슨 회사에 무슨 페인트로 무슨 색깔로 몇 번을 칠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마감재 리스트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두껍습니다. 시공사에서 착공 시에 신고하는 근데 여러분과 계약이 된 대로 착공 신고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비로소 품질이 정확히 나올 때는 고급 국산 실크 벤츠를 쓰겠다. 아니면 바닥은 타일로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타일이 종류가 몇 개나 있냐고. 품질을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 딸랑 공사비가 높아지는 조건만 있는데 왜 높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총책자 어디를 봐도 합리적으로 제시된 건 전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OS가 무조건 오면 묻지마 하고 무조건 찬성에다가 의견을 한 지금까지 여러분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세히 알려주면 이유를 다를 것 같고 아니 그냥 해놓으면 어차피 OS가 돌아다니면 찍어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더 여러분이 답답할 일은 자 그러면 414억을 일단 여러분 한번 기재해보세요. 이따가 합계 얘기나 좀 뽑아보게요. 약입니다. 약 414억이면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계약서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공사비의 상환 40조입니다. 입금된 수입 40조 이하입니다. 입금된 조합 수입 재원 등이 전체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 전액을 공사비 변제 우선 충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들어오는 쪽쪽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쪽쪽 공사비를 우선 가져가 왜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앞에는 도급공사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급공사라는 건 민법 664조에 의해서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금의 청구 시기는 665조에 의해서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불입니다. 후불. 턴키로 공사를 주는 것이고 그 대금은 후불로 청구하는 것이 도급공사인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공사를 2,900억어치나 되는 이런 건축공사를 다 한 다음에 납품해서 그때 돈 받아가세요 하면 그렇게 할 공사가 없을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이미 선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자들에게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모델하우스가 필요한 겁니다. 선불로 공사를 선분양을 하다 보니 내가 이런 집 지어줄게라고 샘플을 하나 모델하우스라고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경기지사는 이제 모델하우스 없애겠다고 핫뜨다마는 후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제목만 봤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그 돈이 들어오는 즉시 시공사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사 사업을 하는 데는 5천 몇백억이라는 비용이 지금 산정이 돼 있을 텐데 자 보십시오. 첫째 5,480억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의문을 가져야 될 게 만약에 여기서 요구한 대로면 2,949억 이 전체 공사비가 전체 사업에 차지하는 비율로 한번 봐볼까요? 5,481억 자 548 하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놀랍게도 53.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또 이따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야. 무슨 얘기냐? 어떻게 된 게 공사비가 이렇게 비싸게 평당 500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3.8%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놈의 사업비가 공사비 말고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길래 공사비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에서는 불과 53.8%밖에 안 될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조합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어떻게 가야 여러분의 손해가 없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큰 틀에서의 파악입니다. 그런데 자, 이 공사 사업, 그러면 왜 공사비 말고도, 공사비도 이렇게 평당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겠다는 건데, 공사비 말고 도대체 무슨 항목의 사업비들이 그렇게 많길래 지금 이런 결과가 빚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명드리면, 아까 지금 방금 40조 2항 읽어드렸듯이, 그러면 도급공사라고 하면, 아까 그런데 공사비를 변제를, 공사비, 그런데 도급공사를 하려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2,900억어치를 해서 납품해야 원래 도급공사 예금인데 그렇게 하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사비 더 올라가야 할 수도 있어요. 비용 부담이 많아서. 누군가는 시공사 그러면 다 자기 돈 들여서 지어놓고 마지막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대형 공사에서는 기성부를 도급공사 하는 데서는 대개 기성불로 지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 완성했을 때 10% 가져가고 또 추가로 10% 했을 때 나머지 추가 10% 주고 이런 식의 계약이 중간중간 기성을 확인해서 완성도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이니까 납품하고 정산 이걸 기성을 누가 확인하느냐? 감리가 확인해 줍니다. 대부분의 도급공사 계약은 100%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가 크리럼에 제시하고 있는 표준 도급공사 계약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에 따라서 줘라 뭐 이런 항목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허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하는 자금관리 확약서에도 기성일로부터 11일에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이 시공사가 여러분은 손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공사 다 끝나고 여러분한테 검사를 맡고 비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공사를 먼저 가져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나면 여러분 돈을 선불로 줘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받습니까? 공사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은 분양불이면 아니야 분양불이 아니라 분양하자마자 아마 처음 저희가 분양금 20% 냅니까? 계약한 동시에? 10%입니까? 그럼 10%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0%를 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잔금이 30% 내는 조건입니까? 자, 그런데 일반 분양가도 똑같이 10%를 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까 공사비 말고 다른 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요 돈이 다 나갈 때까지 내가 수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짓지도 않은 공사비를 먼저 주는 바람에 시공사는 좋겠지만 그동안 다 이자놀이 하니까 좋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지금까지 빌려 쓴 돈에 대해 이자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2008년도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공사들이 슬금슬금 하다가 요즘 아예 내놓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주공이 제가 그걸 미리 은행주공 조합원들한테 시공 선정하기 전에 전부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했고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바람에 거기는 기성물로 들어왔었습니다. 기성물도 그냥 기성물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주는 조건입니다. 심지어는 기성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어와서 안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 와서는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성부로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서울시 표준계약서나 허그가 요구하는 그런 자금관리 확약 조건대로 가는 그런 계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한테 사업비 항목 중에 하나 없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업비 대여금 이자라는 항목입니다. 사업비 대여금 금융비용 258억입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아까 벌써 그러니까 이번엔 441억을 저쪽에서는 441억이었습니까? 414억이었습니까? 414억. 414억이었지만 요거는 여러분이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지만 지금 이것을 정신없이 올려줄 때가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이 계약이 된 것 중에서 아까 그것을 바꾸면 258억을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은 놔두고 공사비만 올린다? 여기에서만 벌써 얼마입니까? 672억입니까? 자, 여러분 재산의 반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1228억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수정해도 여러분 비료율이 50%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업비 대여금 금융비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까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시공사가 이런 짓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데가 어디 있냐? 물론 요새 바뀌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3호 가든 3차가 처음에 계약서가 왔을 때 시공사에 그런 조건을 왔는데 제가 고쳤습니다. 근데 그 뒤로 다시 복귀시켰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관리처분 할 때까지는 맞았습니다. 기성물입니다. 기성물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비 이자라고 하는 항목 여러분 258억 잡혀있는데 형식적으로 조금 40억이나 30억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거 발생 안 합니다. 대부분. 왜냐? 그 전까지는 시공사가 무이자로 대여한 이자로 갖다가 일부 쓰고 나머지는 돈 들어오면 용역비도 주겠다고 계약하는 것이 내가 돈도 없는데 왜 남의 돈을 빌려다 선불로 용역비를 팍팍 땡겨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받는데요? 본인 거 망하는 건 괜찮은데 일반 분야가 돈 갖다 다 쓸어주고 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물어주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순서는 소양, 춘천, 소양 촉진 2구역 거기도 제가 계약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고쳐줬습니다. 거기 관리 처분 끝났습니다. 자,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 없습니다. 대여금. 그 다음에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릉현대 시공사 거기도 마찬가지 기성물입니다. 근데 왜 기성물이냐? 태릉현대 같은 경우 수익성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들어올 때부터 누굴 자리 보고 발 뻗는 겁니다. 일반 분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조합처럼 이렇게 분양물로 가서 들어오는 쪽쪽 공사비 먼저 가겠다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아까 258원 이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합원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에서 이 조건을 제시했다는 걸 먹을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그걸 저들이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응암팔 잘했다는 얘기는 응암팔도 조합원 700, 지금 뭐 입주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조합원 788명이 있고 일반 분양 42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비례율 얼마냐? 101%였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그러니 당연히 기성물로 가죠. 시공사들은. 그럼 안 해난 시공사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공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이익이 얼마나 나는 걸 보고 입찰 조건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데는 사업비자 없습니다. 기성물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분양물로 가면 이런 여러분 재산에 자 258 나누기 1228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례율이 얼마를 영향을 미쳤나 그 하나로 인해서 자 258억이라는 저희가 금융 이자가 있었습니다. 21%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줄 계약서 40조 이하 이 한 줄 때문에 도급공사 계약이라는 원칙을 안 지키는 바람에 대금 지급 조건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놓는 바람에 시공사는 좋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종전재산에서 21%의 가치 하락을 가져온 겁니다. 자 1억짜리는 2,100만 원이요. 2억짜리는 4,200만 원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벌써 33%, 요거 21%, 54%. 자, 내 재산이 요 시공사 하나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요거 정신 바짝 차리면 반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분담금이 5억 주고 종전평가에 5억인 사람은 2억 5천 버는 것이고 2억인 사람은 1억 버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짜잘한 것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가장 이 시공사와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가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5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또 봐야 됩니다. 나머지 무슨 짓을 해놨길래 시공사가 도대체가 저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2008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우리 잠실 1, 2단지 불과 10년 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만은 잠실의 4개단지 5개단지요. 제가 이때 처음으로 잠실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라 기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잠실 2단지가 4,682명이었습니다. 조합원. 자, 시공비가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체 8,900억 정도의 공사비였습니다. 5,563세대지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7,900억입니다. 이게 정상치입니다. 극히 정상입니다. 물론 이때와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빌라업자한테 맡긴다. 공사비 95% 정도가 시공비지. 나머지는 그냥 잡담 뭐 설계비 뭐 조금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53%가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 53%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재무건전성을 얘기할 때 재개발은 최소한 65%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재건축은 최소한 75%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럼 재개발 재건축 차이 나냐? 여기는 비용이 재건축에서는 물지 않는 비용을 좀 묻니다. 현금청사 세입자 주거 이전비지 뭐지 하는 쓸데없는 비용들이 이전비 같은 걸 묻니다. 주거 이전비만 물은 게 아니라 무슨 영업보상 무슨 시설 이전비 같은 걸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쓰는 난이 많아서 조금 더
시공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에서는 최소한 75%는 돼야 그 조합이 좀 건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3%짜리는 보통은 한 60%대에서 머무릅니다. 65%, 60%. 53%짜리 정말 비극적인 겁니다.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는지는 하나하나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정 속상할 때 49%짜리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입주했습니다. 어디 곳에 있습니다. 추가 부담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철거비 이설이 공사비 13억 7,500. 자, 지작물. 여러분이 지작물, 항상 제 카페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다 수도, 전기 깼습니다. 통신시설. 근데 여기는 13억 7,500 중에 통신시설 공사비 지금 따로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작물 공사비 따로 있죠? 통신시설은 여기다 또 따로 빼놨죠? 그랬습니까? 같이 포함된 겁니까? 다시 뺐습니다. 아, 종목은 내가 따로따로 계약을 했는데 다 합쳐서 30만 될 거예요. 내가 뜬가 보다 합쳐졌나 보다. 네. 자, 수도는 몇 개 막습니다. 관이.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몇 개 막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묻지마 계약입니다. 관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했습니다. 수도를 어디를 폐쇄해서 수도관을 막으려고 하면 원래는 이 공사는 철거에 포함된 거니까 시공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철거에 포함된 이걸 따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그냥 용서한다 합시다. 빼내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13억 7,500이면 그것을 정하려면 자 수도관이 몇 밀리짜리를 몇 개 막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300mm짜리가 2개 50mm짜리가 무슨 5개, 요거는 뭐 개당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씩 520, 1000만원. 요거는 뭐 200만원씩 예를 들어서 5개면 250, 1000만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듣다면, 전기는 그런데, 죄송하죠. 여러분, 유린 뭐 CNS인가 뭐 하는 이상한 회사 제가 옛날에 보낸 회사입니다. 영등포 일가사에서. 이 회사가 했던데, 참 재밌는 회사입니다. 한다고 돼 있던데, 전기는 지금까지 한전이 직접 하고 여러분의 비용 청구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가짜인 걸 조합해서 압니다. 그럼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가 언젠가는 조합장이 알고 한전에서 철거하고 비용을 탁 내미는 텐데 그러려면 무엇인가 조합장의 입을 막는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런 계약을 했던 업체가 그러면 사기죄 해야 되는데 사기죄로 처벌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기당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당연히 이중으로 나가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때 이 친구가 사기를 쳤을 텐데 자기가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한다고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처벌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묵계나 미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가스 마찬가지로 수도관처럼 요거는 근데 정말 기분 나쁘게 안양시에다 얘기하십시오. 우리 거 몇 개나 막는지를 여러분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안양시 너희들 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맑은물 사업소라고 하나요? 거기는? 만약에 의왕시는 맑은물 사업소라고 부르고 거기는 수도사업소라고 부르면 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직접 공사했을 때 도대체 몇 개를 막는지는 모르니까 우리 계약서에는 개수도 없으니 너희가 만약에 직접 막고 우리한테 청구했을 때 얼마가 아직 철거 안 했기 여러분 철거 다 했나요? 다 했어. 했죠.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몇 개를 철거했고 너희들이 만약에 직접 공사했더라면 얼마를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었겠느냐 추정공사에 빼달라면 됩니다. 전기는 분명히 한전에서 여러분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회사에서 했다고 돼 있는데 한전에서 따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가짜인 걸 여러분한테 실토하는 꼴이라서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온 게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자, 그 다음에 가스도 가스 사업소에서 이거는 협약이 다릅니다. 가스 사업소에 너희들이 하고 해라 그러면 몇 개 막았으니까 얼마 달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과거에 신전 1달 4부회 같은 경우는 가스를 2개 막았습니다. 990만원 청구한 게 있습니다. 지역 가스 사업소에서. 그런데 민간업자가 수억 가져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가스관 몇 개 막은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몇 밀리짜리 몇 개를 막았으며 통신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각 통신회사에서 직접 하고 조합에다 비용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만 해서 13억 얼마가 나갔습니다. 13억 나간 것을 제가 확인 못하고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계약들입니다. 자, 전부 이런 것들은 안양시가 인가관청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양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도대체 몇 밀리관 몇 개를 막았는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제가 조합원 설명회를 듣고 조합장이 바뀌어서 부산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입니다. 조합원 한 1000여 명 됩니다. 요거 지상물 철거해갖고 따로 입찰을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얼마에 들어왔느냐? 3,900만 원에 입찰, 낙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비싸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비싸다고 얘기했냐? 거기는 아파트 재개발입니다. 아파트는 수도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그까짓 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인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3,900만 원도 제 입장에서는 비싼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뭐 끝까지 그 다음에 전기기반시설공단 36억 8,500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계약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억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13억 7,500이니까 옛날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할 때 서울의 모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야 수도관 철거하는데 4천만 원씩 했던데 도대체 우리 이 구역에 수도관 자를 게 몇 개야 그랬더니 막 웃습니다. 많이 4천 들어갈 일이 뭐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실제로는 몇 억에 계약했는데 제가 묻기를 4천 일부러 수도사업소 직원한테 4천만 원 주고 계약했는데 수도관이 몇 개를 막아야 되길래 도대체 4천이냐 했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니 그거 관 몇 개나 된다고요. 근데 끝내 안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웃기만 하고 삐들거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중에는 여러분 공사계약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배갑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 97페이지입니까? 예. 기부채납 도로공사비 여러분 계약서 6조 2016년도로 총액 책자 보시면 됩니다. 97쪽에 보시면 6조 2항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이 아니라 밑에 하단부 중간쯤에 기부채납 도로공사비 그래서 그것을 제외되는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이. 1항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공사비고 아니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니구나. 하는 공사비입니다. 시공사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 기부채납 공사비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기준 하기천변 도로는 시공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저기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한 것 중에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에 넣었던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는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총회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가 물어보기 전에는. 이 엉터리인데도 시청에서 인가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최정신 여사님한테 제가 확인하라 해서 확인하셨었죠. 자, 저한테 이 공사비 계약서 제가 카톡에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하기천변 도로가 얼마냐? 거기에 대한 공사비 산출이 6억 6,338만 4천 원이 하기천변 도로의 공사비로 산출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걸 다 모락방으로 한꺼번에 여기다가 시공사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 구분 안 하고 모두 정비기반 시설 공사를 여기다 같이 산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계약도 그렇게 했죠. 계약까지 이루어졌죠. 경비계획서. 내가 여기서도 추접스럽지만 6억 기재하십시오. 이따 확대해보게 얼마나 우리가 아낄 수 있는지를 볼 수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자, 6억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얼마였어요? 우리 414억 그 다음에 258억 억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13억 묻지 마니까 그냥 어차피 철거에 포함돼야 될 걸 뭐 따로 뺐으니까 어쨌든 수장도 없고 뭣도 없고 여기는 6억 정비기반 시설 나중에 다 확인해 봅시다. 좀 이런 걸 작자 하셔야 됩니다. 작자. 왜 시공사 하겠다는데 이걸 계약을 뭐 덮벅덮벅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시설 협상 및 공사비 112억. 종교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잠깐 관리처분 책자를 봤는데 2016년도 기가 막힙니다. 종교시설은 왜 이런 배려를 했습니까? 종교시설은 대토를 준다고 돼 있는데 대토 말고도 여기 내용 보면 150평을 더 줬습니까 혹시? 네. 왜 대토를 줬으면 되지? 자, 관리처분은 여러분이 관리처분을 할 때요. 여러분이 이왕에 여기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기 때문에 그 내에 있으면 관리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처분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방식은
여러분이 종전가격평가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가격평가에서 내가 분양 신청하게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얼마 돈 더 주고 받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더 분양받고 돈을 돌려받을 것이냐, 이것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죠? 네. 근데 이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환지 방식도 있습니다. 환지. 나는 여기서 10평인데 이쪽이 위치가 더 좋으니 이쪽에 8평으로 가져갈게. 나는 이쪽에 15평인데 이쪽에는 입지가 떨어지는데 20평으로 가져갈게. 이런 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바꿔주고 혹시 뭐 아주 위치가 안 좋은 데로 줬나요? 그래서 150평을 더 얹어줬나요? 아니, 그게 괜찮아요. 자, 환지 방식으로 갔는데 또 공사도 여러분이 해주나요? 건물을? 철골 공사.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주고 무슨 공사를 해준다고요? 토목공사. 토목공사를 여러분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내고 여러분은 공사를 하죠. 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내서 교회를 지어주면 모두 다 조합원 전체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두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112억이라는 돈을 땅으로 줬다는데 분명히 환지를 했다는데 공사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는데 112억어치나 또 공사를 해서 줍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죠? 여기는 뭐 먹을 게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이 돈을 줬습니까? 93억 5천이었는데 또 112억으로 바뀐 사연은 뭡니까? 제가 잘 몰라 물어봅니다. 그전에는 2016년도에 93억이었어요. 근데 112억으로 된 거는요? 혹시 모릅니까? 그건 여러분의 숙제로 제가 남겨놓을게요. 저도 모르는 걸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제가 막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면 제가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누가 컨설팅을 했습니까? 컨설팅이 줬죠. 컨설팅 회사 비용도 이따 어디 보면 나오던데 이 잘난 컨설팅을 여러분이 손해나는 컨설팅을 누군가가 해주고 돈을 받아갔습니까? 아니면 뭔 내용입니까?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가 컨설팅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속이 상해서 공무시설 건축공사비 시에서 동사무소 뭐 반 부담을 한다면서요? 뭘 잘한 게 있다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자, 그럼 매도 청구자 매입비용, 현금차는 매입비용 다 놔두고 국공유지 매입비용 11억 4,500. 국공유지 매입비용도 여러분에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다 무상으로 양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까지도 50%를 돈 내서 지어준다는데 도대체 국공유지는 4월 땅이 11억어치가 있나요? 뭔지 아세요? 자, 이 관리처분 계획서 그 내용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시행 계획서 총회도 제가 봤습니다.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11억 5천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재건축 지역에서는 이거 국공유지 사올 게 거의 없습니다. 도로 이외에 무슨 국가 땅이 있었나요? 도로나 이런 거 말고 잘 모르세요? 정보공개해놓고 보진 않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자료를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아니에요. 시청에 들어간 게 이렇게 진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한테는 하겠다는 형식만 보여준 것이 실제 자료를 하나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몰라요. 11억 4,500, 2,500이 정확한 건지 11억 2,500인가 4,500인가? 11억 4,500.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27억 3,600이었다는데 11억 4,500으로 줄어진 것도 웃깁니다. 줄어진 것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옛날 것도 모르겠는데 뭐가 줄어지고 늘어나고 알아야 기분이 좋든가 말든가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업 시행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연 관리처분 때 이게 변경되는 사유가 별로 없는데 중간에 뭐 정비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면 물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크게 변경됐나요? 별로 아닙니까? 변경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자료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조합에서 그런 자료를 왜 안 보여줬는지를 물어야 되고 왜 안 보여주는 그런 관리처분 총회를 했는데 시청은 인가를 내주는지도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관계에 있는 시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이 팔아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 법무비용 이런 거 다 놔둬요. 세무이게 총회비용 뭐 6억 7천이나 잡혀있네. OS한테 갖다 주는 돈이죠. 감정평가, 정비사업 전문관리.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가 제가 아는 한 전국의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84억입니다. 원래 120몇 억이었다가 84억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면적 대비 제가 본 조합 중에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이 업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분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정보를 추진하면서 뭐가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고 아까 현금청산자 매입비용이라는 거 280억 잡힌 것도요. 이것도 현금청산 및 명세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고 관리처분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근데 아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조합의 예를 들어보면 막 속입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 얼마인데 얼마라고 부풀려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묻지 말고 돈을 주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이 검증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년조사 2억 6,100 성년조사가 성년이 얼마나 나오길래 조사하는 데만 2억 6,100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교치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 7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성면 철거를 뻥뛰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산출량 148톤밖에 안 나오는데 성면을 17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거의 750명이다. 지금 1600 몇 세대가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했죠. 성면 조사 비용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억 6,100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명의 조합들이 싸게는 1억 8천부터 많게는 뭐 3억까지, 3억 몇천까지 성면 조사 비용이 대단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조합들이 제멋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은 약 1100명 됩니다. 성면 조사 얼마 했나? 712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2억 6,100만 원은 정말 묻지마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만약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붙였더라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좀 잘 쓰는 분들이라 그 정도는 쓰실 생각을 하는지 기반시설 설계 용역 기반시설 설계도 3억 3,700대 있는데요. 거대차가 어떻게 됐길래 1억 3,750에서 3억 3,700으로 2억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설계를 아는 놈이 따로 있는데 이 구역을 전체 설계하면 도로만 따로 그리고 공원만 따로 그린다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도로고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따로 그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한꺼번에 건축 설계하는데 그려서 하면 될 일을 근데 재개발 재건축 쪽에만 오면 이 짓거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은 자 건물 그리는 놈 따로 도로만 그리는 놈 따로 공원만 그리는 놈 따로 공원 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거 그리는 놈 따로 전부 분리발전 또 이 건물 내에 독립후생시설 무슨 주민공동시설 그것만 그리는 놈 따로 도대체 이 하나를 갖고 몇 개를 쪼개 나눠서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사업할 때는 절대 한 놈한테 맡기지 이렇게 찢어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뭐를 봐도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그려서 합친다고 해보십시오. 구역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도 한 2억 지난번보다 2억을 올린답니다. 그때는 그걸 못 그렸나요? 왜? 그때 이미 사업식 인가 났을 때 그렸을 텐데 왜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실내건축 CM 용역 아까 실내건축 CM 용역 1억 9,734만 원 해놨는데요. 아까 마감재 이것도 안 해놨는데 CM 용역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감재가 요 따위로 생겼는데 법규상 마감재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 정했잖아요. 그럼 실내건축 CM이 있다는데 얘가 이걸 정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실내건축 CM을 하는 업자가 돈을 2억 가까이 실내건축 CM 1억 9,700이면 2억 가까이 받는 놈이 있다면 당연히 이 정도 기본적인 도시건축법 시행규칙 14조에서 마감재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590 몇만 원에 아니 590이 아니라 499만 8천 원이 되려면 마감재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했어야 될까 이놈이. 이거 누굽니까 이 업자? 원래는 8억짜리가 그걸로 또 줄인 거예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 범죄방대책 수립 영역 제가 매번 설명합니다만 그때마다 열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부산 덕포동에서 2010년도에 발생했던 김길태 사건 여중생 살해 사건 때문에 범죄방대책이라는 것이 그때 언론에서 나오고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용욱 의원이 2012년 2월 1일날 이게 이제 도시정법에 개정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전용욱 전 의원님이 입법안 중에서 자, 경찰이 범죄 예방을 강화하게 하고, 그 당시에 CCTV가 없었다. 거기에 마을에 많이 꺼져 있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희생됐는데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성이 한결같이 언론 보도에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을 내줄 때는, 건축허가 내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CCTV나 가로등을 증설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서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신경을 쓰자. 그래서 경찰관들이 순찰도 강화하게 하고 이런 거 하자. 라는 데에 대해서는 각 여러 의원들이 낸 입법안이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효 의원님이 낸 입법안 초안에는, 대표 발의했던 초안에는 민간 회사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자라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습니다. 왜 그러냐?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어떻게 경찰이 하는 일을 민간 회사가 또 같이 돌면 책임항의도 모호하고, 그럼 경찰이 아니라 민간 회사는 또 권한도 없는데 사설 경찰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회사는 순찰을 할 수 있는, 돈을 받고 순찰을 시키려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 놈이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하겠어요? 우리가 세콤이나 이런 회사들은 보안 장비를 파는 회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무슨 거기에 삑 올리면 출동해주고 일일이 신고를 해주고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순찰해준다고 돈을 받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찰을 모르는 민간 회사가 했다는데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전기 철거했다는 업체예요, 그게. 자, 전기도 철거하고 한전이 한다는 전기도 철거하고 여러분 구역의 범죄 예방도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 받으셨어요? 자, 112 범죄 신고 전화는 알지만 그 유림이라는 회사에 혹시 전화번호 압니까? 여러분이 무슨 도움을 받았어야 할까요? 그 기간 동안에 범죄 예방 활동을 우리 아들을 밤늦게 우리 딸의 귀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지켜줬다고 칩시다. 다 넓게 이해해서 조합원 중에 그 동네 살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 세입자 지켜달라고? 혹시 우리 세입자가 늦게 이사가면 밤길 위험하니까? 내가 세를 받아먹었던 사람이니까? 국가를 못 믿겠으니까? 대한민국 경찰 못 믿으니까요? 법규상으로는 경찰이 하게 돼 있고,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는 경찰청장에게 범죄 순찰 활동이나 이것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 제130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 회사의 순찰 활동이라고 3억 5천씩이나 준다고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속상할 때는 그냥 덕현지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현 5억 6,500이가 그렇습니다. 이거 계약 금액이 1년 동안. 그런데 임원 해임할 때쯤 즈음해서 대의원들끼리 총회도 없이 증액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월 9,800만 원씩 추가로 준다고. 현재 9,800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9,800이니까 1년이면 10억이 넘습니다. 자, 메인은 다 가짜여도 유분수가 있지. 가짜라기보다 불필요한 짓거리. 만약에 여러분이 용역비 중에는요, 불필요한 짓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9 소방차가 와서 끕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민간 업체가 와서 밖에서 물 몇 동이 들고 와서 같이 해주고, 이 시설 좋은 국가기관이 했던 거는 무료로 그냥 공짜로 하는데, 대국민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의뢰이 하는 것인데, 국가의 고유 권능상 해야 되는 것인데, 민간 회사가 해주고 나서 몇 억이라는 용역비를 준다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범죄 예방한다고 어떤 놈이 순찰한다고 돌아다녔으면 오히려 방해가 됐으면 됐지. 밤늦게 만약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런 업체 직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순찰했다면 오히려 범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범죄 도움이 방해가 됐으면 됐지. 예방이 됐겠나요? 조합원들은 모르는데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이들로부터 어떤 에스코트 서비스를 받았다든가 하는 놈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돈이 3억 9천에 나갔습니다. 3억 3천 7백. 3억 3천 7백 해갖고 얼마였지? 3억 5천 5백. 재밌습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거 이미 나갔겠습니다만은 나간 거니까 놔둡시다. 돌아올 돈도 아니고 출입세계 돈 3억 갖고 다 쓰는 게 뭐야.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협의 영역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1억 8,700입니다. 돈이 적습니다. 자, 도시협력 98조 1항은 시장 법률에서 주어를 찾는 참 웃깁니다. 법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 국공유지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관리층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인가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그리고 이때 관리청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이게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라. 관리청은 말 그대로 국공유지명, 국가는 국가인데 관리는 그럼 어느 부서에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겁니다. 국가 내에서도. 그걸 관리청이라고 합니다. 관리청과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간에 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업체가 했다고 지가 협의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1억 8천 또 빼갑니다. 1억 8천인가요? 여기가? 1억 8천 7백. 그런데 정말 쪽팔리는 것은 조합마다 다릅니다. 이게 가져가는 직거리도 가짜입니다. 가짜. 공무원이 했는데 왜 공무원이 한 짓을 민간업자가 했다 그러고 이 용역비를 1억 8천 가져가냐고요. 옆에 상업지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4,500 추접스럽게 연금 4,500 가져갑니다. 덕현주고 얼마 가져갔다 그랬죠? 거기는 금액이 좀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조합마다 개판입니다. 4% 가져가는데 5% 가져가는데 심지어는 10% 가져가는 놈도 있습니다. 13%까지 갔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아주 쫀쫀하게 우리 상록지구보다 상록지구 제가 그토록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인근에 있는 부동산 업자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했대요. 몇몇 사람이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것을 구청의 이 국공유지는 어차피 구청하고 시장하고 협의 대상인데 이것을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있는데도 안양시는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이것이 올라오는데 이게 인가가 난다고요? 자기가 관리청과 협의하는 업무인데 민간회사가 했다라고 해서 관리청에서 작성해서 올라오는데 인가가 난단 말입니다.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시청만 탓할 일도 아니지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쪽팔리니까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협의 됐습니다. 이주관리 촉진 영역, 이주관리도 조합 자기들이 하면 되지 이거 꼭 그 업체 맡겨야 됩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명도소송 영역 8억 5,800 계약서 기준이랍니다. 명도를 몇 사람이나 있길래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한 명당 얼마씩 했습니까? 모릅니까? 참 많이 더 잡혔습니다. 종교시설 컨설팅 1,100만원. 아까 112억 주자는 컨설팅을 1,100만원에 누가 줬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모델하우스 감리 영역 1억 4천. 와 미치겠다. 아까 실내 CM 건축, 실내 건축 CM 영역이 있었는데 모델하우스 감리가 또 있습니다. 실내 CM은 삶은 계란이고 모델하우스 감리는 찐 계란인가요? 그럼 아닌가요? 아니 제목만 보면 모델하우스를 감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 내장재를 이걸로 썼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봐가지고는 뭘 써도 상관없다니까요. 벽지를 고급 국산 벽지를 쓰면 돼요. 친환경 벽지. 자 종이장사 벽지장사는 자기 거가 고급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 거는 나는 사실은 하급을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장사꾼이. 내 거는 품질 좋다 그러지. 근데 이거 보고 어떻게 도대체 이 마감재를 감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정해진 게 없는데 막연한데 타일이라고 했는데 어느 타일? 타일만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왜 타일인데 너 시멘트 그냥 발라놨어? 타일 왜 안 씌웠어? 이걸 감리한다고요? 1억 4천 좀 보면 실내 CM은 뭐고? 실내 CM이 마감재 봐주는 놈이 실내 CM이라고요. 근데 이놈이 겹치잖아요. 일단은 이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자는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액이 아주 추접스럽게 적습니다. 뭐 1억 얼마씩. 한심스럽습니다. 하다 이런 짓 하는 조합도 제가 왜냐면 왜 이런 부분에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은 조합은 아니지만 다른 조합이 막 그 지저분한 건 제가 많이 봤지만 이런 짓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모델하우스 감리 영역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100개 이상은 아직도 조합을 계속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영역비 사실 사업 주는 거 뭐 실내 CM도 하시고 모델하우스 감리도 따로 하시고 참 대단합니다. 임시 가설물을 감리하신다는 결국 마감재 봐주자는 얘기인데 마감재를 이렇게 경태를 하는데 볼 게 뭐 있냐고요. 감리하면 감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인 게 있어야만 감리를 하지. 자, 왜 했는지는 의문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제가 가질 일은 아니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아까 학교 어디 증축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증설공사는 7억 8천 해주고 용지 부담금대로 물리나요? 그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학교 증설이 있어서 혹시 이거는 저기 증설은 증설이고 이거는 이거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규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이설 4억 천 따로 있습니다. 자, 광통신 이설 및 지중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설 및, 도시가스 관로 이설 요거 이게 광통신 12억 9,970. 그 다음에 광통신 이설 및 지중화가 12억 9,970.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로 이설 4억 천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신시설은 거기서 하고 비용 청구한다고 했죠? 네. 근데 이설비 벌써 잡혀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확정돼 있죠? 그 옆에가 고지서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고지서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작년에는 고지서가 없어서 비어 있었어요. 고지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통신선 청구했던 거는 뭔가 의문을 가져야죠, 이제. 자, 통신회사에서 청구했던 고지서가 있잖아. 그럼 아까 통신선 청구했다는 놈 있죠? 무슨 넥스웍스? 그럼 가하고 어떻게 됐는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여러분은 한 사람이 계란이 하나인데 한 놈은 찐계란이라고 얘기하고 한 놈은 삶은 계란 얘기하면 다른 놈입니까? 계란은 하나죠. 예? 날계란 아닌 건 맞잖아요. 그런 점은 어떤 놈한테 이게 물어보면 익은 계란을 어떤 놈은 익은 계란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놈은 삶은 계란이라고 표현하고. 재밌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이설도 4억 천이 고지서로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가스 이설도 아까 관만 막았고 이설이 어떤 경우에 필요할 수 있냐면 철거도 이설이라고 부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시가스가 요리 지나갔는데 여기를 막았다. 근데 여기도 동네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위에 공사를. 이런 것도 이설이라고 하고 철거도 이설이라고 하건데 이미 도시가스 이설은 여러분이 철거는 앞에서 있었는데 고지서로 확정되어 있다. 제가 그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통신선도 대부분 회사들이 합니다. 그랬죠? 광통신설 및 이설이라는 건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고지서 나왔다고. 근데 초창기에는 없었죠. 옛날에는 빈난이었죠. 왜요? 그때는 철거가 되기 전이라 저기인데 이제 철거됐으니까 지금들이 철거하고 고지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에서는 딱 들통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훨씬 크기 전에 이미 계약은 다 다른 업체가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야, 너 왜 그때 나하고 계약했어? 이제 보니까 저쪽에서 하고 나한테 비용 청구 들어오더만이라고 조합장이 그 업체한테 했어야 될까요? 안 했어야 될까요? 그런데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에이.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어. 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보존 등기는 놔두고요. 기타 사업 법인세 뭐 이런 건 다 의미 없고. 민원처리비가 12억. 민원처리비가 뭡니까? 이것도 누가 생각 모르면 돈 줍니까? 민원처리 12억도 참 웃깁니다. 78억 잡았다가 12억. 분양촉진 106억입니다. 자, 미분양금 이자 지급사고 106억. 왜 이걸 내가 여기다 적냐? 여러분이 하자 있는 물건을 팔 겁니까? 지금 요새 미분양 난 적 있습니까? 안양 일대에서? 없습니다. 근데 왜 무이분양이 나면 그때 촉진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하다가 있으니까 뭘 더 해준다든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래서 필요한 게 미분양 촉진 비용입니다. 분양 촉진 비용. 그런데 분양도 안 해보고 촉진 비용을 미리 잡는다 106억씩이나? 여러분 재산의 12분의 1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난다는 걸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리 다 잡아놓는 거예요. 장부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돈을 내고 쓰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도저히 분담금이 이게 재개발을 했으면 뭐가 좀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떠난 사람 많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용은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이 비용 다 안기로 하고 팔았죠. 그 사람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팔고 떠난 사람. 대신에 새로 억울하면 바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는 없고요. 이거를 왜 이유를 안 대고 억울하고 팔고 가냐고요. 근데 새로 사온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전임자가 이건 다 떠안고 나한테 팔았으니 내가 이거 없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지금 새로 사온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횡재인 거예요. 횡재.
바보가 팔고 갔거든요. 바보가 나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이만큼 평가 전환시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큰 비용들 나옵니다. 자, 이사비 102억, 105억 이것도. 자, 이사비 105억은 여러분 이미 받은 돈입니다. 즉시 반환하셔야 됩니다. 왜 반환하셔야 되냐? 이사비 105억은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십시오. 자, 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105억 나누기 1228억입니다. 0.85%입니다. 자, 그러면 1억짜리가요. 이사비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세대가? 2천만 원. 이사 비용이고. 네. 이사 이주비는 감정가를 이사 비용이 아니요. 이주비 말고 이사비 2천만 원씩 받았다면서요. 2천만 원. 자, 그래서 500세대에서 한 1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1억짜리는 부담금을 얼마냐? 이것 때문에 비례율이 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부담합니다. 받기는 똑같이 재산이 많은 놈이나 적은 놈이나 2천만 원 받았죠. 10억짜리도 2천이요, 1억짜리도 2천 받았죠. 그런데 10억짜리는 그러면 얼마를 낼까요? 8천만 원을 냅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는 정액으로 받았는데 사업비에다 넣어보면 비례율이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내가 많은 놈과 있는 놈 거를 갖다가 없는 놈한테 보태주는 꼴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없는 놈들이 이 분야가 작은 놈들은 이익이거든요. 원래 큰 놈들이 원래 손해고. 왜 그냥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놈들은 소위 분양권 값이 프리미엄이라고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이 금액이 이만큼 붙어 있고 얘들은 처음부터 심지어는 어떤 놈은 내가 예를 들어 30평이 5억이다 그러면 내 거는 10억이면 첨부를 미리 다 냈잖아요. 어떤 놈은 찔끔찔끔 내고 그것도 속상한데 여기서까지 속이 상해. 이거를 왜 각자 똑같이 받았는데 사업비에 넣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줬으면 갚을 때 똑같이 내게 만들어야 돼. 이해 가세요? 이해 갑니까?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더 오라고. 그건 바보고. 왜 더 못 받았어? 그건 바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바보 안 받은. 그리고 감정 때문에 또 안 줘요 누구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왜 똑같이 낸 것을 사업비에 집어넣어버리면 부담 주체는 다 자기 부담 액수가 다르다고요. 이런 관리처분 계획을 어떤 놈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84억 받는 놈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법률에는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의 이용 상태, 이것을 조합원간의 형평성 있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삼 뿌리 주고 어떤 사람은 도라지 뿌리 주라고 안 돼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줄 때는 2천만 원 쓰고 사업비에 넣어놓으면 내일 때는 각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례에서 손해봐. 비례에서 손해보니까 이만큼 손해라고 10억짜리는 8천이 손해고 1억짜리는 800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좋죠. 평균가 이하인 사람은 좋아요. 평균가보다 높은 사람은 손해요 무조건. 그 비율만큼.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줬으면 따로 다시 정액으로 받는 거예요. 부자든 빈부 차이 없이 똑같이 줬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도 똑같이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이자까지 다, 근데 여기다 넣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 이걸 왜 받아요? 나중에 참나. 마치 시공사가 선심 쓰듯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선심이 아니라 여기다 있으면 여러분 이자까지 내고 있어요. 이사비용 내지는 뭐라고. 이걸 무이자라고 무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뭘 착각을 해 여기다 넣어놨는데. 근데 시공사 그것을 시공사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경찰청에 같이 대리신문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배임 아니냐? 너희들은 무상이라고 사업 제한할 때 했지 않느냐? 근데 왜 관리처분에 넣어? 결국은 그런데 이런 개인별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안 돼 했더니 그 정도는 영업 스킬이래요. 거짓말이 영업 스킬이 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그 시공사 중은 뭐라고 하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왜 지금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위법을 하면 이런 손해는 상관없다고요?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받는 피해는 관계가 없다고?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자, 지분 큰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도와주기라도 옆에 가난한 조합원을 도와줬으면 생색이라도 나죠. 그런데 누가
가액이 낮은 사람이 가액 높은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저 이사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 있어요? 그리고 지 기분 안 내킨다고 누구는 또 이사비를 안 줘? 참 미치고 앉아야겠다. 그냥 알아서 하시고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빼야 됩니다. 자 이거 넣으십시오.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2천만 원씩 내야 되니까 일단 빼내야 돼요. 그리고 다 다시 받든 어쩌든 하면 되니까 전체 예산을 빼십시오. 금액이 크게 커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주비 금융비용 117억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내가 받았는데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못 받는 건 많습니다. 이것도 지가 60%를 준다 하지만 어떤 놈은 기존 대출 때문에 못 받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요즘 들어서 또 못 받는 놈이 많이 생겨요. 다주택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못 받죠?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다주택자. 다른 데 또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집 안 주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여유가 있는데도 나는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으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나는 60% 내 집이 10억짜리야. 6억을 받을 수 있는데 내 근저당 설정은 또 싫고 내가 직접 꼭 쓸 만큼만 받으라 그러면 한 5천만 원만 내가 먹었는데 좀 필요하니까 5천만 받자 그러면 이 기회에 하고 대신에 6개월 후면 나는 갚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5천만 받겠죠. 근데 이렇게 사업비에 넣어놓으면 너나 나나 다 받아야 되고 못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기존 대출이 많아서 내가 못 받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받는 대출금 이자까지 내가 대신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사업비로 할 게 따로 있지. 이건 공동사업비 하는 게 아니요. 왜 못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스스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바보는 돈이 많다고 해서 안 받았어요. 자, 아까 다주택자도 못 받는다고요. 특기꾼들 못 받아요. 지금은 이제 뭔 조치인가 몇 조치 이게 8일 조치 뭐예요? 9.13에 8이에요. 네. 저거 빼셔야 됩니다. 옛날에 저런 짓거리 안 했습니다. 제가 빼라는 거는 빼도 돼요. 옛날에는 저런 짓 안 했기 때문에. 자, 사업비 대여금 금융교육 258원 아까 넣었습니다. 내년 계약서 때문에 설명했고. 조합원 중도금 금융비용 72억. 자, 이것도 무조건 여러분이 빚을 내서 일단은 갑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중도금 안 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공동사업비 넣어놓으면 다 받아야 돼. 받기 싫어도 왜? 내가 이미 반영돼버렸는데 나는 안 받는데 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중도금도 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는 필요한 만큼 중도금도 한 번만 돈이 약간 부족해. 다음 달에 적금 타면 올 텐데 한 달 동안에 필요한 게 한 달 동안만이라도 나 연체이자 물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받아야 되겠다 할 수는 있잖아요. 일부만. 근데 이렇게 중도금 해놓으면 이걸 갖다가 지가 무슨 실적처럼 해놓고 공동사업비용에 넣으면 너나 나나 다 받아야죠. 그러면 공평해지죠. 똑같이 받으면. 근데 얘는 일부밖에 중도금 2번만 대출 받고 얘는 중도금을 5번 받았어요. 5번 받은 놈은 이익이고 2번 받은 놈은 손해죠. 금액에 따라서 또 틀렸어. 이건 근데 여기다 공동비용으로 넣어버리면 그런 게 개인별 가만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냥 산수 해보면 돼. 산수잖아 산수. 수학도 아니잖아요. 예. 내가 넣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짓을 언제부터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자는 짓이 왜요? 여러분한테 어떤 경우에도 이익이 안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짓을 써서라도. 근데 이렇게 잡아놔도 바보들은 중도금 대신 안 받고 난 돈 있으니까 안 받아 그러고 내는 놈이 있어요. 모르니까. 한잔 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아직 부족합니다. 예비비가 89억이나 있어요. 자, 89억이라는 예비비가 물론 예비비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에 여러분들 은행 대출 빼면 더 적어요. 1228억이 전 재산인데 그 중에서 은행 대출했던 거 빼면 몇 푼이나 되겠어요? 지금 이주비 받아버렸어요. 60%. 그러면 지가 기껏해봐야 한 400억 되나요? 아니 잔존 가치가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순수한 가치가. 근데 그 상황에서 89억을 예비비로 뺀다고 해보십시오. 한 4분의 1이 예비비로 빠지나요? 예비비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렇게 촘촘하게 해먹은 예비비가 또 이렇게만 많이 필요해요? 89라는 것은 89억이나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이것도 45억이었는데 89억이에요. 이렇게 늘리다 못해 이제 예비비도 늘려? 이렇게 촘촘한데 아까 항목 이렇게 많은데 듣도 보도 못하는 항목도 있는데 오드라우스 감리도 있고 뭐도 있고 자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1180. 네? 1180. 1180억. 80억. 여러분 총 재산이 1228억인데
지금 여기서 절감 가능해 1180억인데 여러분이 이 비용에서 그러면 비례율이 약 100%가 여러분 재산만큼을 이미 누구에게 내다봐야 하겠죠. 근데 여러분을 갖고 있으라면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재산만큼이 지금 어디에선가 로스가 있죠. 그러니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밖에 안 된 이유를 이제 알겠다죠.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으면 공사비가 안 나올 수밖에요. 프로테이지가. 이게 이번 관리처분인 거예요. 지난번 관리처분에서 이미 다 당했고 근데 한번 잽을 때려봤더니 이놈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올린 거야. 심지어 예비비도 올렸잖아. 지난번에 없던 것까지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철거했기 때문에 다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또 올렸어. 이게 뭐가 잘못이죠? 그런데 이것을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길 바란다? 조합원들이 통과시키겠다? 돈이 많으면 뭔 짓 해도 괜찮습니다. 자본주의. 돈을 찍거나 태우거나 이러지 말았는데요. 태우면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이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주려고 다른데도 비례율을 올리는 방법을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저놈이 사기꾼이고 말 안 믿어야 된대요. 자, 구체적으로 각자 이 안건을 내가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의 손해가 돌아가는지는 각자 만약에 비례율이 90%에 영향을 미쳤다 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공사비를 올렸겠냐? 그 이유는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떤 데서 차이가 있겠냐? 자, 볼게요. 여러분을 올리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잡았던 일반 분양 수익금이 얼마인가요? 일반 분양 수익금이 지난번에 3,484억 예상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4,390억이야. 재밌죠? 멋지다. 3,484억에서 4,398억. 자, 여기서 이거 빼보세요. 4,300에서 한 1,000억? 좀 넘죠? 네? 그러니 이렇게 해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고 오히려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일반 분양을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이 지금 그 전에 멋모르고 2006년도에 사가지고 팔고 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들어오면 일반 분양가가 가만 놔둬도 시장이 오르는 바람에 와, 대박이 터지게 생겼는데 그 대박을 주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쫙 올렸더니 심지어 예비비까지도 올려놨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 분양 들어간 수익을 여러분한테 안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익이 나도 여러분한테는 결국 안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이걸 시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돈을 상대가 돈을 올릴 때는 어디선가 수입이 늘어난 항목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리면 여러분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문이 풀리셨나요? 네. 바로 조합원 분양은 종전에 2,255억에서 2,244억 11억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1,050억이 늘어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1,014억이 늘었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런 원래 이거는 있었고 258억 원래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걸 막 해놔도 티가 안 나죠. 오히려 비례율이 올라갔을걸요? 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은 비례율만 놓고 보면 올라갔거든. 야, 20% 올라가. 근데 20%만 올라갈 일이었습니까? 일반 분양 수익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수익금 늘어난 걸 다 잠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조합이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자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뭐 찍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라 제가 뭐 할 일은 아닌데 괜히 제가 괜히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이유가 어쩌면 안양에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제 욕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안양톡이라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좋은 카페가 소통의 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무료 강의도 좀 해주마라고 했더니 가입하자마자 저는 활동 정지당했습니다. 저기 4,300에서 누구에게는 제가 되게 위험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3,400 빼면 914예요. 제가? 예. 아, 914에? 예. 네. 어찌됐든 예. 예, 원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예. 914억이니까 예. 저 산수를 잘 못해요.
이게 3,400이구나. 3,400. 3,300인 줄 알았어. 똑같이. 네. 3,400이죠. 네, 3,400. 네. 그 수정대세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건 그래도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어디에선가 지금 빼버려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돌아갔잖아. 20% 올라간다면서 비례율. 그래봐 20% 올리면 200억 올라간 거잖아. 700억 들면 어디로 빼돌린 거 아니에요? 예? 40%. 지난번보다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4,700에서 5,480원이니까 얼마예요? 말해서 700원 늘어났네? 예, 얼추 맞잖아. 이렇게. 그죠? 20% 올려주고 나니까 700원 늘어난 거 나오잖아, 사업비가. 네, 그겁니다, 그거.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얼추 맞아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제발 OS한테 무조건 표를 줄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허물어서 내가 얼마 부담하는지는 알고 주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계약을 누가 어떻게, 무슨 사연 때문에 해먹었는지는 알고, 그게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는 내 돈을 어떻게 하셔도 여러분이 번 돈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새로 사오신 분들한테는, 이번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이번에 조합에 바로 잡는다면 팔고 간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억울할 일이지만 사오신 분들한테는 대박이 기대됩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장하는 게 직장에서 요즘 뭐 쓰고 먹고 뭐 한 1억 벌려면 뭐 예를 들어 비례율이 한 80% 오른다 해봅시다. 만약에 제대로 딱 잡아서 80% 오른다면 2억짜리는 8천만 이거 1억 6천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종전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사님 종전 가격이 얼마죠? 1억 2천. 1억 2천? 얼마 안 되네. 근데 이사비용을 못 받았어요. 이사비용 못 받으면 뭐하냐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업비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할 일이죠. 자, 이게 이런 식의 재건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18일날 괜히 남의 조합에 제가 감나라 콩나라서가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최정순 여사님이 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답답해서 뭐 제가 가기도 전에 뭐 조합에서 제 욕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다 최근에 조합원들이 비로소 조금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이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지난번 시청에서 보니까 상당수 조합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는데 그때 찍은 거를 제가 드릴 걸 잘못 촬영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찍어서 그때 했던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반복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조합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시정할 가치가 있거나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뭉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깜빡 놓친 게 종교시설에 대한 여기 왜 그게 안 보였지 아까? 종교시설에 관한 토목공사비가 12억이 있었습니다. 그죠? 12억짜리 부가세 포함 13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총액이 얼마였다고요? 13억 2천이 부가세 포함 종교시설 부지공사비가 있는데 그것도 죄송하지만 시공사가 해주기로 한 공사비 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공사 계약서 2016년도에 시공사 계약서 여기도 마찬가지 150억 아닙니까? 종교시설 그 건설 비용이? 아니요. 150평인가? 아니, 종교시설 그 토지공사비 있습니다. 저기 보면 112요? 112억? 아니요. 기부천학공사비 말고 종교시설 자 아빠 저기가 해야 될 공사비 중에 시공사가 해주기 위한 공사비 중에 기반시설. 아니 종교시설 말이야. 공원조성 친환경 잠깐만요. 있었는데 종교시설 부지정기공사비가 있습니다. 부지정기공사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종교시설
여러분 어디 있었죠? 몇 페이지에 있었죠? 종교시설 부지정비공사비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12억 건흥토건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미 공사를 13억 2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중공사라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지금 얼른 못 찾겠다.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 예. 그래서 총 아까 얼마였죠? 저기 비용이? 1100 얼마였어요? 1180억. 1180억이면 여기다가 13억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1193억. 네, 종교시설 부지정비공사비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네, 제일 밑에 97쪽에 제일 밑에 종교시설 부지정비공사비라고 시공사가 할 몫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내서 건흥토건이라는 회사에 13억 2천 부가세 포함 요 준 것도 반드시 제외를 해야 됩니다. 네. 빠졌습니다.